안녕하세요. 좋은 글과 좋은 책이 있는 곳, 글책방입니다.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하나씩 시도해보는 삶? 이런 삶도 물론 좋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최연송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흑역사와 미래의 불확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꼭 붙잡고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닌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어느 날도 아닌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바로 오늘에 집중해보자고 권하는 책. 내일은 모르겠고 하루만 열심히 살아봅니다를 읽어보겠습니다. 비혼의 프리랜서에 물려받은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겐 암묵적으로 금지된 질문이 있다. 아마 누가 생각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용케도 내게 이 금기의 질문을 꺼낸 사람이 있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적당한 친밀감 아래 염려와 궁금증이 섞인 깨끗한 눈빛의 질문이었기에 내게서도 솔직하고 담백한 답이 툭 튀어나왔다. 글쎄요, 사고칠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저 한 몸이야 어떻게 못 살겠어요? 질문한 이는 가난을 겪은 후 일찍이 큰 돈을 벌어 조기 은퇴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빈곤의 쓴맛을 아직 덜 본 것 같다는 걱정을 내게서 끝내 거두지 못한 표정으로 웃었고 나는 이날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그 노골적인 질문으로 나의 현실적인 위치를 확인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그래서 키가 덜 컸나 싶을 정도로 불안이 많은 어린이였다. 엄마와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관 입장 후에도 엄마가 무심히 버린 티켓을 주어 만약을 대비했고 10,000원 버스에서 어렵게 확보한 자리에 엄마가 날 앉히면 혹여 엄마의 정수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목을 빼고 찾았다. 혹시 엄마가 깜빡하고 나를 잊고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자라면서 불안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회피와 외면, 때론 의존의 형태로 양상만 바뀐 채 끊임없이 출몰했다. 최악은 터무니없이 대범한 척하기였는데 그건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었고 크고 작은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 나는 불안이든 회피든 의존이든 기만이든 성숙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불안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다. 책도 많이 찾아 읽었고 불안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다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불안은 결국 두려움의 다양한 표정 중 하나였고 두려움은 온갖 부정적 감정의 뿌리였다. 쉬운 싸움이 아니겠구나 싶었다. 내 불안은 모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습관적 두려움이었다. 어떤 근거도 없는 막연한 두려움은 그래서 근거를 몰아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었다. 불안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었으며 억지로 몰아낼 수도 없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 잦아들었다. 이제 불안이 느껴지면 네가 또 왔구나 한다. 피하고 싶거나 누군가에 기대고 싶을 때, 기댈 곳 없는 현실이 과도하게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불안이 찾아왔음을 본다. 앞날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온 끝에 요즘 내가 믿는 주문이랄까?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이 있다면 이것뿐이다. 지금이 이어져 미래가 될 거라는 것.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연장선 중 어딘가일 뿐이다. 며칠 머물다 갈 만한 실체조차 없다. 그저 수많은 지금 중 앞으로의 어느 지점일 뿐. 지금을 통과하지 않고 찾아오는 미래는 없다. 모두 지금의 나를 통과한다. 나는 이제 불안이 몰려오면 무엇이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지금 이 순간이 이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괜찮다면
괜찮은 날이 이어져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지금 걷고 있다면 어떤 날에 나도 계속 걷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해져 있지는 않을까? 혹시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지금 배운 걸 나누고 있지 않을까? 지금 꽃을 보고 웃는다면,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웃는다면 그 언젠가도 웃고 있지 않을까? 혹 원치 않는 일이 닥치더라도 무수한 지금을 통과한 끝에 만나는 일이라면 그때 나는 견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지금을 본다. 내가 종종 글을 쓰러 나오는 이곳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사전을 펴놓고 공부하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다. 나는 청소년도 20대 젊은이도 아닌 이 할아버지의 미래가 가끔 궁금하다. 계속 저 자리에서 공부만 하실 수도 있겠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것도 그것이 아닐까? 누군가 노후 대비가 막막한 비혼 프리랜서인 나의 미래를 궁금해한다면 글을 쓰는 지금의 모습을 이어서 상상해준다면 좋겠다. 내 의지만으로 유명한 작가가 될 순 없지만 계속 쓰는 사람으로 남을 수는 있다.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 나가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안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미래에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에게 주어진 하루란 유리구슬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기 좋지만 깨지기도 쉬워 다루기 만만치 않은. 많은 직장인들이 프리랜서에게서 자유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 자유는 위태로움의 다른 면일 뿐이다. 자칫하면 원칙 없이 흐트러지기 쉽다. 아름다운 구속이든 지긋지긋한 굴레든 나를 강제하는 것이 없으니 그야말로 하기 나름, 살기 나름이다. 어쨌거나 남들 보기에 속 편한 한량인 나는 요즘 내 하루가 퍽 마음에 든다. 오전 스케줄이 없으면 9시쯤 일어나 차를 골라 마신다. 아침에 차 마시며 멍 때리는 시간이 좋아 프리랜서로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간을 사랑한다. 10시가 지나면 간단한 브런치를 만들어 먹는데 국물이 당기는 날엔 떡국, 간혹 고기와 채소구이, 빵집에 다녀온 다음 날이라면 거친 빵에 달걀과 치즈를 올려 한 끼를 차리기도 한다. 가장 자주 해먹는 건 파스타인데 내겐 이만큼 소중한 메뉴도 없다. 우선 만들기 쉽고 어떤 재료든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해 질리지도 않는다. 만들고 먹고 치우는데 30분이면 족한 브런치를 끝내면 망설이는 마음이 자라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부터 바르고 곧장 숲으로 간다. 얕지만 꽤 넓은 숲이라 요리조리 헤매다 하루 한 번 걷기 알맞은 40분 코스를 만들었다. 산책 후엔 천천히 샤워를 하는데 샤워 후엔 늘 조금 노곤해진다. 그 기분이 싫지 않아 깜빡 졸기도 하지만 대개 이제 그만 일하러 나갈 시간이다. 출근이 없는 날은 오후 내내 개인 작업을 한다. 방송 원고를 쓰거나 강의안 만들기가 주 업무. 이렇게 단순한 날들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때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이런 내게도 화려한 꿈이 없어 의기소침해하던 시절이 있었다. 꿈이 뭐예요? 오래전 20대 초반 대학 후배의 지인이라는 나보다 서너 살 많았을 남자의 질문이었다. 내 후배는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다. 성취하고자 하는 꿈도 매우 크고 화려했으며 전공, 외국어, 알바, 연애까지 모두 잘 해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었다. 그의 지인도 비슷한 부류 같았다. 자신의 꿈과 그걸 이루기 위해 밟고 있는 과정들을 듣노라니 흡사 한 권의 자기계발서가 사람이 되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자 그는 내게도 흥미를 내비쳤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도 했고 타고난 집순이에 화려한 꿈 리스트도 없는 내가 그에겐 무기력한 젊음으로 비친 것 같다. 유엔에서 인턴하기 혹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기 같은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친구랑 되게 다르네요. 흥미가 싹 가신 표정으로 말을 줄이던 그의 눈빛이 아직도 떠오른다. 별것 아닌 것 같던 이 일화가 그 후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엄청나게 듣게 될 잔소리의 원형이었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다. 취업 후엔 연봉 협상이나 이직, 애인의 스펙 같은 화제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고 30대에 들어서서는 결혼과 육아 앞에서 작아져야 했다. 비슷한 가치를 좇는 자기 개발에 관한 화제가 넘쳐나는 시대를 힘겹게 헤쳐온 끝에 나는 이제야 할 말을 찾은 것 같다. 자기 개발이란 다수가 추종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정교하고 단단한 일상이야말로 자기 개발의 조건이자 완성이다. 앞서 말한 나의 단순한 일상이 생각만큼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다. 오죽하면 일상이 유리 같다고 말했을까. 한 번만 삐끗해도 와장창 깨진다. 어쩌면 저건 1년에 며칠 없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일상일 뿐일지 모른다. 나는 여전히 자주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숙취 속에서 깨어나기도, 먹고 살 일에 대한 걱정 속에 일이 손에 안 잡혀 방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깨진 구슬의 파편을 조각조각 모아 다시 붙이기 위해 안간힘 쓴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상이란 사실 이런 것이다. 수많은 위기를 잘 넘기고 일상을 단순하게 정돈하면 좋은 점이 많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이니 마음을 놓치는 일이 드물다. 자연히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오늘 내 몸과 마음은 어떤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고민할 만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 밖의 것들엔 덜 신경 쓴다.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길을 찾고 걸어가는 힘을 기르는 것. 내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의 의미다. 그래서 나는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사는 오늘이, 오늘과 비슷할 내일이 좋다. 20대 초반 꿈이 뭐냐고 묻는 그 남자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미숙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저 대답 안에는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나와 어울리는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만족감도 성취해야 하니 마음 편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그도 이해하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그와 나누고 싶었던 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도. 당신이 갖고 싶은 단단한 하루의 일과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팜파스에서 펴낸 최연송 작가의 책 내일은 모르겠고 하루만 열심히 살아봅니다 였습니다. 오늘의 글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글과 좋은 책이 있는 곳 글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